화를 참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배웠다. 그런데 그 착한 사람이 가장 먼저 병원에 간다.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이 있다. 참아라. 이해해라. 네가 크니까. 그렇게 우리는 감정을 삼키는 법을 배웠다. 화가 나도 웃고 억울해도 넘기고 슬퍼도 괜찮은 척했다. 그것이 성숙함이라고 믿었다.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은 미숙한 사람이고 꾹 참는 사람이 어른이라고. 그 믿음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몸은 알고 있었다. 목이 자꾸 아프고 이유 없이 두통이 오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사소한 일에 눈물이 난다. 병원에 가면 이상이 없다고 한다. 검사 결과는 정상인데 몸은 계속 이상 신호를 보낸다. 그것은 병이 아니다. 오랫동안 표현하지 못한 감정이 몸으로 나오는 것이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출구를 찾지 못하면 몸을 통해 나온다. 의학적으로도 만성 스트레스와 억압된 감정은 면역계를 약화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 증명되어 있다. 몸이 먼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감정을 참는 데는 이유가 있다. 감정을 드러냈다가 상처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솔직하게 말했더니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됐고, 화를 냈더니 관계가 끊어졌고, 울었더니 약하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 경험들이 쌓여서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어릴 때 형성된 이 패턴은 어른이 되어서도 그대로 작동한다. 의식적으로 바꾸려 하지 않으면 평생 그렇게 산다. 틀린 결론이 아니다. 하지만 비싼 결론이다. 감정을 숨기는 비용은 나중에 청구된다. 한 번에, 그리고 이자까지 붙어서. 40대에 갑자기 번아웃이 오는 사람들, 아무 이유 없이 무기력해지는 사람들, 평생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 오랫동안 감정을 너무 잘 참아온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한 번도 제대로 화내본 적 없고, 한 번도 제대로 울어본 적 없고, 한 번도 솔직하게 힘들다고 말해본 적 없는 사람들.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열쇠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들으면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가정해보자. 이것도 못해? 그 순간 기분이 나쁘다. 그런데 정확히 뭐가 나쁜가? 화인가? 수치심인가? 억울함인가? 서러움인가? 이것들은 전혀 다른 감정이다. 화는 내 경계가 침범당했을 때 온다. 수치심은 내 가치가 부정당한 것 같을 때 온다. 억울함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온다. 서러움은 인정받고 싶었는데 외면당했을 때 온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감정이 올라오느냐는 사람마다 다르다. 어린 시절 어떤 방식으로 상처받았는지,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는지에 따라 같은 말도 다르게 느껴진다. 그리고 그 감정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다. 이름을 붙이지 못한 감정은 해소되지 않는다. 그냥 안에서 떠돌다가 더 커진다. 하지만 나는 지금 무시당한 것 같아서 수치스럽다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순간 그 감정의 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편도체의 활성화가 줄어든다. 쉽게 말하면 감정의 불이 조금 꺼진다. 불을 끄려면 먼저 불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하듯 감정을 처리하려면 먼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두 번째는 타이밍을 아는 것이다.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에 표출하면 대부분 후회한다. 화의 온도가 최고점일 때 뱉은 말은 진심이 아닌 경우가 많다. 과장되고 날카롭고 나중에 주워 담고 싶어진다. 그리고 그 말이 관계에 상처를 남긴다. 내 감정을 표현하려다가 오히려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그 죄책감이 또 다른 감정의 짐이 된다. 한 가지 실험을 해봐라. 화가 극도로 올라오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 자리를 벗어나라. 5분이든 10분이든 물을 마시고 숨을 고르고 지금 내가 정확히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를 정리해라. 그리고 돌아와서 말해라. 이 10분의 차이가 관계를 살리기도 하고 망치기도 한다. 감정이 식은 것이 아니다. 감정이 정제된 것이다. 정제된 감정은 상대에게 훨씬 정확하게,
훨씬 깊이 닿는다. 한 부부의 이야기를 해보자. 남편이 아내에게 무심코 상처 주는 말을 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폭발하는 대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남편은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다. 15분 후 아내가 나와서 이렇게 말했다. 아까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내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져서 많이 상처받았어. 앞으로는 그런 말은 하지 않았으면 해. 남편은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공격받은 것이 아니라 아내의 마음을 들었기 때문이다. 만약 아내가 그 자리에서 폭발했다면 남편은 내용이 아니라 아내의 반응에 집중했을 것이다. 15분이 싸움을 대화로 바꿨다. 세 번째는 말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같은 감정을 표현하는데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 당신이 나를 무시했잖아. 와, 나는 그 순간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었어. 등 같은 내용이지만 전혀 다르게 들린다. 첫 번째 문장은 상대를 가해자로 만든다. 상대는 방어 태세를 취하고 대화가 아니라 싸움이 된다. 두 번째 문장은 내 감정을 전달한다. 상대는 공격받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듣게 된다. 나를 주어로 말하는 것. 쉬워 보이지만 오랫동안 연습이 필요하다. 그동안 모든 것을 상대 탓으로 표현하는 데 익숙했기 때문이다. 처음엔 어색하다. 입에서 자꾸 당신이로 시작하는 문장이 나온다. 그래도 의식적으로 바꿔라. 한 번, 두 번, 10번. 이 방식이 몸에 배는 순간 싸우지 않고도 내 감정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상대도 방어하지 않고 내 마음을 듣기 시작한다. 네 번째는 몸을 쓰는 것이다. 감정은 생각 이전에 몸에 먼저 온다. 화가 나면 어깨가 올라가고 턱이 굳는다. 슬프면 가슴이 조이고 목이 막힌다. 불안하면 배가 뒤틀리고 손이 차가워진다. 그래서 말로만 감정을 처리하려 하면 한계가 있다. 몸이 기억하고 있는 감정은 몸으로 풀어야 한다. 달리기를 해봐라. 격렬하게 숨이 찰 때까지. 처음엔 머릿속이 복잡하다가 어느 순간 그냥 몸만 남는다. 그 순간이 감정이 빠져나가는 순간이다. 혼자 있는 공간에서 소리를 질러봐라. 베개에 대고라도 유치하게 느껴지겠지만 몸 안에 갇혀있던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실컷 울어봐라. 눈물을 참지 말고 한번 터지게 놔둬라. 눈물에는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들어있다. 울고 나서 이상하게 개운한 이유가 있다. 말 그대로 독소를 배출한 것이다. 울고 싶은데 참는 것은 독소를 몸 안에 가두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표현할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모든 감정을 모든 사람 앞에서 꺼낼 필요는 없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모든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도 없다. 하지만 어딘가에는 꺼내야 한다. 판단받지 않고 솔직해질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일기장이든 오랜 친구든 상담사든 아니면 새벽에 혼자 쓰는 메모장이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솔직하게 쓰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정리된다. 혼자 다 감당하려 하지 마라. 감정은 혼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로 흘려보내는 것이다. 흘려보낼 곳이 없으면 안에서 썩는다. 그리고 썩은 감정은 언제가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터진다. 아무 잘못 없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오랫동안 나를 기다려온 사람에게.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배우는 것이다. 어릴 때 감정을 표현해도 안전했던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자연스럽게 익힌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 배워야 한다. 늦지 않았다. 40이 넘어서 배워도 된다. 50이 넘어서 시작해도 된다.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배우면 더 빠르게 달라진다. 처음엔 어색하다. 틀리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다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기도 한다. 그래도 괜찮다.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사람이 감정을 평생 억누르는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게, 훨씬 오래, 훨씬 깊이 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하고 싶다. 평생 감정을 잘 참아왔다고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참음이 강함이 아닐 수 있다.
당신 주변의 감정을 꺼내도 안전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이다.